자, 남은 부산 북갑 선거전 이제 16일 남았는데 최대 변수는 여전히 보수 단일화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두 후보를 향한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민식 후보는 여전히 완주를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월남댁이 셋째 아들 민식이가 참 많이 늦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손 꼭 붙들고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부족한 자식 한 번만 더 품어주이소. 자, 박민식 후보도 자필 편지 전략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장윤주 변호사님 그때 편지 써서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 박민식 후보도 편지를 써서 육성으로 또 녹음까지 했네요. 뭐 누가 먼저 했다, 누가 따라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필 편지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지역에 계시는 또 유권자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가는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후보자들이 본인이 육성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본인의 정견이 담긴 부분들을 뭐 SNS 글을 통해 공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자필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자필 편지를 잘 보기가 어렵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정말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후보자로서는 뭐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서 자필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누가 먼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자필 편지에 담긴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이제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어제까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남은 기간에 단일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뭐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좋다는 의미에서 네. 지금부터 이제 20일 목요일부터 이제 본선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아마 여론조사가 꽤 나올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졌느냐,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단일화가 가능하다, 아니면 뭐 불가능하다,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여론조사가 격차가 좀 많이 난다. 누구 한쪽으로.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론에서 앞서는 사람이 나로 뭉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예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가 들려오죠. 한동훈 후보한테 당신이 관두면은 복당을 시켜줄 의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조광한 최고가 그렇게 그랬죠. 얘기했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광한 최고가 한동훈의 복당을 얘기할 정도라면 네. 본인들도 단일화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굳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북갑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3자 대결이 있을 때 하정우 35.5, 박민식 25.5, 무소속 한동훈 32.6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5월 11일에서 12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때 박민식, 한동훈과 박민식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끝까지 단일화 없이 3자 대결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 17명 중에 10명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없으면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지금 수치가 이제 저 수치에 의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여론조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게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의 압력이 거세질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가 다 다르긴 한데 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만약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로 됐을 때 한동훈 후보의 표가 그로 갈 거냐.
그건 또 안 이제 돼. 그건 또 따로 다른 얘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또 하정우 후보한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박민식 후보와 한정우 후보가 범야권 후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결이 달라요. 박민식 후보를 굳이 친윤이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는데 물론 윤 정부 때 장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전혀 그것과 이제 선을 긋는 후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결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지한 유권자 같은 네. 보수라고 합니다만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단일화의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인데 약간의 결이 다르다. 그럼 훨씬 더 단일화에 유리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단일화가 돼도 이게 1 더하기 1이 적어도 2.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1.8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는데 선거가 뭐 모르죠. 마지막까지 생물이기도 하고 네. 그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범야권으로서는 단일화 없이 저는 하정우 후보가 대단히 유리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 토론을 가지고도 후보들끼리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은 토론하자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북극 미래 말하고 싶으면 토론해야 한다. 정치 신인이 왜 신비주의 전략을 펼치느냐. 자기 생각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TV 토론만 참여하겠다라면서 하정우 후보는 버티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토론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일단 법정 TV 토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요즘에는 뭐 SNS라든지 뭐 홍보 채널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그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 비전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토론만이 방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네거티브나 마타도가 또 난무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유권자분들이 보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정 TV 토론은 뭐 분명히 준수가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토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토론의 장들이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선거를 위해서도 과연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토론을 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이 자신 없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구도 자체가 그런 결정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치 신인이고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영화배우 하정우 말고 AI 수석 하정우도 있어요라고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알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알리는 것보다 그냥 이 구도대로 가면 내가 이긴다라는 게 캠프 쪽의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토론을 회피한다,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깎여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게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처음에 대선에 붙었을 때 YS가 앞서가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가 계속 토론하자 이랬는데 김영삼 후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대로 가서 무난히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떠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그래도 뒤집을 수 없는 이 구도의 한계가 있다. 이 3자 구도는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확신으로 작용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